미지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 광산.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혁신을 낳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며 유구한 자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가치 발굴 프로젝트 도시광산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광산의 눈부신 내일을 펼쳐 보입니다. 고요한 숲과 능선으로 우리를 품고 있는 의로움의 전장, 어등산. 이 평온한 풍경 속에도 그들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광주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길 이름마다 그들의 이름을 남겨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길 위에 새겨넣었습니다. 광주의 도로명이 길 포함해서 130개가 넘는데 그 중에 42개가 42개가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이 5개나 있습니다. 죽복로, 그러니까 어등산에서 전사한 김태원 의병장을 기리는 죽복로가 있고, 어등산에서 역시 전사한 조경환 의병장을 기리는 대촌로가 광주 북구에 있고요. 북구 중동 출신의 양진여 양상기는 부자 의병장인데 두 분을 기리는 서함로, 설중로가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등산 앞에 영진산에서 거병했었던 그 광산구 출신 이기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 금제로도 강주에 있습니다. 강주에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명이 5개나 있다는 것은 한말 우리 지역이 강주가 어떤 지역이었음을 도로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광주 곳곳엔 의병의 이름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등산에서 장렬히 전사한 김태원 의병장을 기리는 죽복로, 마찬가지로 어등산에서 전사한 조경환 의병장의 이름을 딴 대철로, 아버지와 아들 의병장인 양진여와 양상기를 기리는 서암로와 설중로, 그리고 용진산에서 거병한 광산구 출신 이기손 의병장의 이름을 담은 금제로까지. 광주는 단지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전사들의 이야기가 도로 위에 새겨진 기억의 지도입니다. 1909년 의병 항쟁의 최대 항쟁지가 이제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어등산인데요. 1908년 4월 25일, 지금 죽복로의 주인공인 김태원 의병장이 이끈 의병부대가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김태원 의병부대를 일본군 3개 수색대 1개 기병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태원 의병장을 비롯한 23명의 의병이 1908년 4월 25일 어등산에서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1909년 1월 10일에는 대천 조경환 의병장이 이끌었던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또 20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 기록을 보면 일본군이 사용했던 그 탄약 수가 996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등산에서 김태원 의병장이 이끌었던 의병부대 23명이 전사를 했고, 그리고 조경환 의병진의 20여 명이 치열한 격전 끝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등산은 최소 한말 어등산 50여 명 이상이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전사했던 현장, 따라서 한말 최대 의병 항쟁지 중에 한 곳이 어등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인 것이죠. 항일의 격전지 어등산. 그곳에서 일본군의 수세에 밀려 전사하게 된 김태원 의병장과 그의 부대원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은 의병을 일으킨 날에 이미 결정됐다. 다만 적을 멸하지 못하고 장차 외놈의 칼날에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한 이로다. 너희들이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뒷일을 힘써 도모함이 옳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병들. 하지만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영화보다 더 잔혹한 비극적인 삶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들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순국하시고 그 다음날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한 달 전에 체포돼 계셨는데, 작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형의 시체를 확인시키고 청봉 작은 할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5일 날 할아버지가 전사하시고 4월 26일 날 작은 할아버지가 총살을 당하셨죠. 그 두 우병장께서 조국을 위해서 산하하시고 나서 할머니와 내 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이제 남매를 두셨는데, 죽봉 김태원 할아버지께서 담양 어디 곳에서 숨어 살다가 일본군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얼굴이 굉장히 고우셨다고 합니다. 신문에 능하고 일군이 동네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인두로 얼굴과 젖가슴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일본 분들이 헌병대를 데리고 갔는데 10살도 못 된 7살 된 제 아버지를 고문을 했어요. 정기 고문, 꼬꾸를 매달아서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7살 때 왼손과 왼발을 못 쓰는 불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몰래 13살 때 부산에 있는 제시 문중으로 김채자 봉자신데 고모님이 김남순이라 이름 속이고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할아버지 고향에, 자기 고향에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제 5살 때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로지 우리 어머니 혼자 호미자루 하나를 들고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이야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의병.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 그들의 삶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 이 나라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등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어등사는 호남 지역 의병들의 거점이었으며 치열한 항일 투쟁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깃든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의병은 국가의 명령이나 징병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일본의 침략으로 유린당했을 때 평범한 이웃들이 스스로 무기를 구하고 동지들을 모아 왜군에 맞섰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 싸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뜨거운 피가 바로 호남의 의병의 본산지 우리 광산구 어등산 아래 아직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에 진 빚을 짓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로명에 새겨진 몇몇 의병장들의 이름, 찾는 이 드문 전적비가 전부일 뿐 의병은 단지 지나간 사건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의병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애민애족, 홍익인간, 그리고 민주시민 정신이 결합된 K-데모크러시 콘텐츠로 되살아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의병이 아니라 매일 되살아나는 의병으로 광주의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서 어등산 인근의 의병의 봉기와 전투, 그리고 장렬한 전사와 후손들의 다짐을 주제로 한 대규모 상설 공연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곶싸움이나 사물놀이, 진혼굿, 태권 등 우리 전통 문화가 집적된 세계적인 볼거리를 상시 볼 수 있는 프로젝트 말입니다. 새 정부가 K컬처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금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어쩌면 죽은 의병이 산 우리를 살리는 산업적 가치로서
이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광주시의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의병들의 붉은 피는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낸 가장 숭고한 빚입니다. 국가의 명령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로 외세에 맞섰던 세계사적 가치. 어등산의 의병 정신은 평범한 이웃의 자발적 봉기와 숭고한 희생을 담은 광산구의 정수이며 문화 콘텐츠 산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